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연예계를 뒤흔든 화제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바로 배우 임가륜을 둘러싼 논란들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가십처럼 보이지만 파고들어보면 중국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과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임가륜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본명은 임국초, 1989년생으로 올해 36세인 중국의 대표적인 실력파 배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그는 스스로를 개명해 가장 실패한 연예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명보다 본명이 더 유명해요. 팬들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국초야 라고 부르거든요. 심지어 티베트 여행을 갔는데도 국초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개명이 무의미해진 케이스죠. 흥미롭게도 그의 출발점은 연예계가 아니었어요. 9세부터 산동성 탁구팀에서 활동했던 그는 국가 2급 탁구 선수 자격까지 획득했지만 반복되는 부상으로 16세에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매일 학교 훈련 직전의 반복적인 생활이었지만 부상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 있었죠. 그 후 칭다오 공항에서 보안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계에 입문했죠. 심지어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K-팝 그룹 데뷔를 준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오히려 그의 연기에 깊이를 더해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2017년 드라마 대당영유로 큰 인기를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금이지야, 주생여고 등의 작품으로 중국 최고의 남자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고장극에서의 연기는 책에서 나온 인물 같다 는 찬사를 받을 정도죠. 하지만 그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대당영유 이전에는 미인이함, 청운지 등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무명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 인기 상승기에 과감하게 결혼을 발표했을 때는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어요. 당시 그는 힘들 때는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다 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임가륜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2017년의 연애 공개입니다. 당시 대당영유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는 과감하게 5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와의 연애 사실을 공개했어요. 이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연예계에서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가 인기 상승기에 연애를 공개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거든요. 팬들의 이탈, 광고 계약 해지 등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임가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고 일거리도 줄어들어서 힘들 때는 직접 요리해서 먹었다 고 나중에 고백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당당하게 연애 사실을 밝혔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2019년 금이지야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하면서 이번에는 단순히 외모가 아닌 연기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8년 아이까지 낳았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당시 그의 나이만 28세였으니 중국 연예계 기준으로는 정말 이른 결혼과 출산이었죠. 이런 행보 때문에 그는 영년조혼, 즉 젊은 나이에 일찍 결혼한 스타의 대표주자로 불리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남자 연예인들이 인기 절정기에 결혼하는 것을 매우 드문 일로 여겨요. 우리나라로 치면 BTS나 스트레이키즈 멤버가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임가륜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7년간 함께했던 소속사 환서세기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는 업계에 꽤 큰 충격을 주었어요. 환서세기는 임가륜의 대부분 작품을 제작한 회사였거든요. 대당영유, 금이지야, 주생여고 등 그의 대표작들이 모두 이 회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가륜을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은인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회사의 제약도 컸어요. 작품 선택권이 제한적이었고 임가륜이 원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도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이번 독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더 다양한 임가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성공한 연예인의 뒤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임가륜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2022년부터 그를 둘러싼 각종 루머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혼설과 불륜설이었어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가륜이 이미 2년 전에 이혼했다, 아내 임신 중에 모델과 바람을 피웠다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러들은 라너라는 모델과의 불륜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가짜 대화 내용까지 조작해서 유포했어요. 이런 루머들은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심지어 일부 연예 전문 매체들까지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악의적인 루머들이 만들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임가륜의 높은 인기 때문입니다. 중국 연예계에서 그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 하나예요. 이런 스타를 끌어내리려는 경쟁자들이나 안티팬들의 조직적인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둘째, 클릭베이트를 노린 일부 온라인 매체들의 상업적 목적입니다. 임가륜 관련 기사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것이죠. 셋째, 중국 온라인 문화의 특성상 멜론 먹기라고 불리는 가십소비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루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것이 아내의 업무 개입설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임다륜의 아내가 남편의 팀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일리스트 교체 강요, 촬영 현장 잦은 방문, 광고주와의 미팅 참석 등이 거론되었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임다륜의 주변 관계자들은 그의 아내는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연예계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임다륜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아내와 아이를 미디어 노출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결혼 7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얼굴이 공개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에 신경 쓰고 있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임다륜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죠. 그의 팬클럽은 악성 댓글러 50명의 명단을 작성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 작업을 진행했어요. 구체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2023년 9월 17일 필수 플랫폼의 한 사용자가 임다륜 불륜설을 담은 동영상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다륜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베이징 대사중급인민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가해자는 공개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 총 38,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2023년 6월 웨이폰 등 온라인 매체들이 유포한 이혼설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이 역시 산동성 칭다오시 법원에서 심리되어 임다륜이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에서 또 다른 악성 댓글러에게 1만 5천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고요. 이런 연이은 승소는 중국 연예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 연예인들이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임다륜의 경우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문적인 법적 대응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입니다. 웨이보나 더우인 같은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올릴 수 있지만 팩트체크 시스템은 상당히 미흡해요. 둘째,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입니다. 중국에서는 치과, 즉 수박 먹기라고 불리는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이는 연예인들의 연애, 결혼, 이혼 같은 사생활 소식을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나 예능 보듯이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 주 연예계 레전드 사건이라며 한 이슈를 소비하는 것과 비슷하죠. 문제는 이런 관심이 과도해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사실처럼 퍼뜨리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셋째, 악의적 루머 유포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참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루머 유포자들이 큰 죄책감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임다륜은 독립 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여렴, 유수초초 등의 작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25년에는 무도, 봉황대상 등 더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연기 철학도 인상적이에요. 연기를 달고 닦고 목표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목적지가 얼마나 멀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고 견디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마음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추선, 모백수 같은 연이은 작품들에서도 각각 다른 매력의 캐릭터들을 성공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 GCJLN까지 론칭했어요. 이 브랜드명은 본명, 국초와 예명의 가륜을 결합한 것으로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임다륜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라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정보라도 신뢰할 만한 출처가 없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악의적 루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입니다. 임다륜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루머를 근절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셋째, 연예인도 한 명의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과도한 관심이나 악의적인 추측은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임다륜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서 현대 온라인 문화의 문제점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 구조, 온라인 루머의 파괴력, 그리고 이에 맞서는 법적 대응의 중요성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죠. 임다륜은 이번 실현을 통해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연기 활동과 함께 중국 연예계가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국 연예계의 다른 이슈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